음악이 재밌는가요? 예, 벌써 4월 하순이네요. 4월 하순. 참 세월 빠릅니다. 예, 모든 게 빨리빨리 돌아갑니다. 지금 제가 100세가 다 되신 98세니까 그런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있다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계속 업로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람이라는 게 막 이렇게 자기가 조금 자신 있는 부분은 계속 이렇게 남한테 전파하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심리 상태가. 이건 뭐 남한테 알리지 않아도 관계 없어요. 덮어버리면 되는데 꼭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렇게 충동이 있어요. 사람이라는 게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부분은 제가 이렇게 가족요양을 몇 년 하다 보니까 5년 했는데요. 정말 이 부분은 놓치고 싶지 않다. 부모님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과 꼭 공유하고 싶다. 이런 내용이 한 서너 개 있는데 오늘은 나머지는 말하고 싶은데 그건 자제하고 딱 하나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니 그것이 뭔 거니 부모님 안마 해드리는 거다고 그 다음 관절 운동 해드리는 겁니다. 예, 관절 운동과 안마. 예. 이것은 사실 제가 우리 어머님 건강하실 때 그때부터 계속 제가 눈여겨왔고 여러 루트를 통해서 데이터를 쌓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마와 이 관절 운동에 대해서는 제가 정보를 취득한 지는 거의 한 50년이 넘었죠. 그래서 안마와 관절 운동에 거기에 대해서는 난 우리 어머님께서 딱 활동을 못 하시는 시기에 접어들어서부터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 안마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상 제가 효과를 본 것은 이제 어머님이 완전히 치매도 오고 손발을 못 쓰는 시점,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이죠. 어머님께서 의식불명 돼가지고 병원에서 37일 만에 깨어난 후 이제 경강급식 한 것을 제가 제거해 버리고 제가 이제 입으로 음식물 들었잖아요. 처음에는 물 조금 드시다가 그 다음은 미음 드시다가 지금은 이제 딱딱한 밥도 드실 줄 압니다만은 이제 거짐 죽으로 지금 드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 달 넘게 병원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니까 몸이 굳어버렸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이렇게 안마를 해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는데 그게 굉장히 어머님의 체력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마음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계속 하게 됩니다. 지금은 밤에 심야에 1시간, 주간에 1시간
이렇게 제가 안마를 하고 있어요. 심야는 어머님이 보통 10시에 주무시는데요. 2시부터 3시 사이 그때 안마를 해드리고, 주간에는 오전에 30분, 오후에 30분 이렇게 해드립니다. 안마를 하면서 관절 운동을 같이 해드려요. 이게 팔을 주무르면서 이렇게 관절 운동을 같이 해드리는 거죠. 주무시면서 주물러 드리면서. 처음에는 굉장히 아파라 하시더라고요. 특히나 종아리, 어깨 이런 데 막 손만 대면 아프다 그랬거든요. 지금은 어지간한 압박도 잘 견디세요. 예, 지금은 잘 견딥니다. 그만큼 세포가 뭐라 해야 되나, 활성화되다 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팔이 정상일 때는 심하게 압박해도 별로 아픈지 모르는데, 손이 이렇게 활동을 안 하는 손은 압박을 하면 아파요. 일단은 어머님께서 심하게 제가 압박을 해도 물론 아프다 그러시는데 예전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죠. 예전에는 아주 비명을 질렀어요. 죽을 것 같은 비명을, 이렇게 제가 주무르면. 근데 저는 그것을 조금 몇 년을 두고 서서히 압박의 강도를 높였죠. 지금은 상당히 좋아졌어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아픔을 심하게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걸 봐서 제가 어머님께 상당히 상태가 좋아지셨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어머님께서 이렇게 걷지를 못하세요. 지금도 걷지를 못하시는데 간이 그 이동 보조기구 있잖아요. 그걸 딱 지탱하고 1분 이상을 버텨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어떤 책상이나 기타 등등 뭔가를 잡고 1분 이상 버틴다 이 말입니다. 예전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1분 이상 넘어버리면 이제 위험하죠. 푹석 밑으로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 1분 이상을 버틸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어마어마하게 큰 혜택을 줍니다. 일단은 간이 이동 보조기구로 어머니께서 잡으시면 제가 엉덩이 밑을 잡고 밀어요. 그러면 횡으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침대에서부터 간이 소변 기구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소변을 침대에서 안 보고 간이 소변 기구에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혜택입니까? 제 일이 거의 2분의 1이 줄어들죠. 예. 소변과 대변을 침대에서 본 것과 변기에서 본 것과 천양지 차이입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죠. 저는 그것이 제가 주물러 들어서 된다고 봐요. 사실 이렇게 지탱을 쓰려면 이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고 허벅지, 허리에 보통 힘이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별로 모르는데 손발 못 쓰신 분들이 이 서가지고 1분 버틴다는 것은 엄청난 곤혹이에요. 제가 알아요. 어머님 딱 보면은. 저는 1분이 넘어지면 제가 어머님 이제 완전히 왼손으로는 가슴을 쥐고 오른손으로는 엉덩이 밑을 치고 그렇게 지탱을 합니다. 1분이 넘어버리면 위험하니까. 1분이 넘어서 지탱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동합니다. 이게 거진 반부양 상태죠.
그렇게라도 이동한다는 것이 얼마나 저한테는 행운인가요? 예. 그 1분 이상 휠체어 잡고 버티고 있으면 제가 이제 기저귀를도 갈 수도 있잖아요. 기저귀를 서서 간 것과 눕혀서 간 것과는 이 난이도가 모르겠어요. 한 좀 과장한다면 100배는 될까요? 그리고 침대에서 이렇게 기저귀를 갈면은 요양하시는 분들이 허리 통증을 많이 호소하세요. 어마어마하게 허리에 하중이 가죠. 그래서 혹시라도 침대에서 일을 치르는 분들에게 제가 간곡히 권유하는 것이, 많이 주물러 드리고 처음에 어려우시더라도 단 1초가 되더라도 들어서 휠체어 잡으시고 일어서시라 그랬어요. 못 일어서면 들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한 바와 같이 왼손으로는 어깨와 가슴을, 왼손으로는 엉덩이를 잡고 이렇게 한번 계셔 보세요. 그래도 살짝 오른손을 놔보세요. 지탱한가 못한가. 지탱을 못 하시면 단 1초가 됐더라도 지탱하도록 하세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몇 년, 예, 적게는 몇 개월이겠지만은 제가 여기서 몇 년,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 상당수 분들이 아마 한숨을 쉬었을 거로 상상이 됩니다. 근데 그 몇 년이 훌쩍 가잖아요. 예. 저도 제가 어머니 이렇게 5년 동안 모시자 생각 못 했어요. 그 당시 병원 퇴원할 당시에는 몇 자리 정도 잡고 제가 모셨으니까, 가족요양 시작했으니까요. 부모님께서 소변 기구에서 대소변을 본다는 것은 정말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큰 행운이죠. 물론 센서가 고장 나가지고 스스로 일은 못 처리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일으켜서 이동해가지고 앉히면 그때 이제 대소변을 보신다는 거죠. 저는 한 3시간에서 4시간 사이에 반드시 소변이나 대변을 보시기 합니다. 그래도 약간 그 설사는 아니더라도 묽은 똥을 볼 수는 있어요. 아까 말한 3시간, 4시간 그 이전에 뭐 그런 경우는 이제 기저귀를 찾더라도 옷을 버리기 때문에 저는 샤워를 시켜 드린다든가 뭐 그렇게 합니다. 그래도 1시간 안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물러 들으니까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치고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제가 좋아졌다는 걸 느껴요. 이제 정신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제가 안마하는 것과 관절 운동 해드린 것과 또 하나 휠체어 3보도 이렇게 관계가 되는데요. 어찌됐든 주물러 드리고 관절 운동 해드리고 그다음에 휠체어 3보까지 해드리니까 그렇게 심하게 정신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스트레스 주지는 않아요. 물론 저를 알아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아이고 막 병원에서 막 퇴원해가지고는 1시간 하루 내내 우신다거나 하루 내내 헛소리 한다거나 이러니까 제가 혼이 나가겠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예. 그렇게 헐칭 좋아 보이면 저는 바로 목욕을 시켜드린다든가 휠체어 산보를 해드린다든가 아니면은 안마를 아주 심한 압력을 합니다. 예. 굉장히 심하게 압력으로 어머님께서 35kg이기 때문에 뼈밖에 안 남았어도
완전 뼈가 거진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안마를 해드리면 헛소리에서 벗어나더라고요. 그러면 좀 무리지 않느냐? 네, 무리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고 나면 며칠 후면은 파란 멍이 들어요. 이 팔이나 다리에. 그리고 또 며칠 되면 그 파란 멍이 검게 변해요. 저는 근데 그게 오히려 더 좋다고 봐요. 어머님께서 골다공증 환자이기 때문에 뼈가 어스러지면 안 되겠지만은 하여튼간 굉장히 심하게 주물러주면 그 다음부터는 어머님께서 상당히 더 좋아지신 걸 느껴요. 지금은 이제 아무리 심하게 주물러도 파란 멍이 들기나 검정 멍이 들지는 않아요. 지금은 이제 그만큼 세포가 소화한다는 거죠. 그런 압력을. 야간에 주무실 때는요, 심하게 선망 현상이 있으면 강하게 주무리고, 그러지 않고 곤히 주무시면은 한번 주물러 보셔가지고 깰 때 안 깨면 조금 더 압박이 심하게 오고, 약간 깨지 않아요? 뭐 깨면 그보다 조금 약하게 해서 주물러 드리면 좋습니다. 그것이 이제 서서히 압박을 강도를 높이하겠죠. 저희 어머님은 이제 아주 심한 경우 아니고는 주무세요. 그대로 주무십니다. 그러고 나서 끝나면 이렇게 한숨을 쉬면서 주무세요. 고요히 주무십니다. 저는 1시간을 이렇게 주물러 드리는데 어떻게 하는 거니? 양쪽 팔은 100회. 이렇게 100회 주무르죠. 이렇게 이 속도로 100회입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 100회, 여기 100회. 그다음에 등짝 100회. 그다음에 팔은 무릎 위아래로 구분해 가지고 무릎 위 100회, 무릎 아래 100회. 또 다른 다리도 무릎 상하로 각각 100회. 이렇게 하면은 500회죠. 500회. 500회 하는데 1시간 안 걸려요. 사실상. 근데 그 500회를 하고 나면은 지금 우리 어머님은 그대로 골아 떨어집니다. 아주 깊숙한 수면에 들어가요. 근데 이게 압박과 횟수를 잘 조절해야 됩니다. 너무 빠르면은 효과가 없죠. 서서히 한 것이 좋은데 서서히 하면은 우리들이 너무 고생하잖아요. 아까 이 정도로 이렇게 주물러 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1시간이 안 걸리더라고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 거니? 어느 정도 압박으로 해야 효과가 있겠는가? 날이 갈수록 더 압박은 세게 해야겠죠. 근데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겠냐? 너무 약하면 안마 효과가 떨어지고, 너무 강하면 너무 통증을 많이 받고, 또 그 안마에 대해서 주물러드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적당한 게 거부감을 얻게 할 수는 없어요. 안마 효과를 보려면 적당한 압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압박의 강도는 한 2년 잡고 서서히 키워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경험상 해보니까. 안마 해드리는 것이 최고입니다. 소고기 보다 몇 배 더 나아요. 어머님께서 저한테 저도 못 알아보고 저한테 감정 표현을 안 하시는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 우리 어머님 목욕 시켜드리잖아요. 최고 좋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안마 해드리면
좋아라고 말씀 안 하시는데 아주 편안해 하세요. 가족여행 하시는 분들, 극렬한 선망현상 혹은 우울증 이런 것이 지속이 되면은 목욕이나 산보 해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안마나 관절 운동도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다. 하루에 2시간 하면, 저는 2시간 해요. 2시간 정도 하면 어쩌겠는가. 그리고 그 효과는 자식이 느껴요. 굉장히 좋아짐을 느낍니다. 아무리 식사도 잘 하시죠. 몸이 호흡을 하니까 부모들이 식사도 잘 하십니다. 꼭 안마와 관절 운동 하시는 것 권유해 드리고요. 저희 어머님처럼 아예 손발을 못 쓰고, 어머님 지금 10년까지 됐거든요. 그런 상태의 환자분들한테는 휠체어 산보 꼭 해드리기를 또 권장드려요. 저는 휠체어 산보 하루 최소 2시간 합니다. 그러니까 안마 2시간, 휠체어 산보 2시간. 정말이지 아주 폭풍우 아닌 것은, 눈 온 것은 없는데 강한 바람에 비까지 오면은 산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는 꼭 산보를 합니다. 2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하고 제 스스로가 다리를 끌 힘이 없어 다리를 질질 끌더라도 2시간 합니다. 휠체어 산보는. 여기는 일체의 과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족여행 하다 보면은 사실상 자제분도 많이 아프잖아요. 몸살도 나고 또 왠지 일어나기가 싫고 막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는 저는 사실상 한두 번 걸리긴 걸렸는데요. 제가 한두 번 안마나 관절 운동이나 휠체어 산보를 안 하면 역시 어머님도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지금 어머님 98살인데요. 한순간입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내일 돌아가셔도 전혀 뭐 이변이 나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정도 나이입니다. 그리고 몸도 예컨대 뭐 한두 끼 걸려버리면은 수치가 급격히 떨어집니다. 모든 피 수치가. 그런 상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마와 관절 운동과 휠체어 산보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 정신과 육체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아무리 몸이 피곤하고 문자 그대로 내 허리가 딱 붙어가지고 허리를 필 수 없을 정도로 내가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땅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내가 힘이 없더라도 일어섭니다. 일어서고 어머님 들어서 휠체어에 앉히고 밖에 나가면 또 굴러가요. 휠체어 굴러가니까 다리가 따라가야죠. 그러다 보면 또 1시간 갔다 옵니다. 갔다 오면 저도 풀어져요. 제가 그렇게 다리가 무겁고 몸이 무거운 그런 저도 또 1시간 그런 상태에서 휠체어 산보하면 저도 비몽 사몽간에 반은 졸면서 이렇게 산보를 해드리죠. 반은 다리를 끌면서. 그러나 그 상태로 1시간 하다 보면은 저도 마음이 풀어지고 제 마음도 호감해지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휠체어 산보를 하는 거예요.
몸이 피곤할 때 일어나서 밥을 해서 어머님을 드려야 되고, 쓰레기도 치워야 되고, 방도 닦아야 되고, 휠체어 산보도 해야 되고, 제가 지금 굉장히 피곤할 때 하는 이야기예요. 그럴 때는 가만히 누워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어머님 밥을 한 수저가 되더라도 드려야 되잖아요. 또 산보도 나가야 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경우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도저히 안 될 때, 근데 그러나 해야만 될 때, 그때는 본인도 모르게 하나님이란 그 단어가 나오죠. 네. 하나님이 됐든 부처님이 됐든 뭐 기타 우리 조상님이 됐든 뭐 공중의 신이든 땅의 신이든 모든 잡신들이 본의 아니게 연상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저는 일어섭니다. 예. 근데 신기한 것은 일어날 때 도저히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아픔이나 괴로움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일단 어머님을 주물러 드린다거나 산보하잖아요. 그러면 없던 힘이 생겨요. 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는 시각에 따라서 뭐 그럴 필요가 있느냐, 뭐 그렇게 유별을 나느냐, 남들 다 요양원에 보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적어도 현재의 시각으로 봐서는 그런 분들이 제가 보기에 50%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네,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말해서 지금 저의 처신이 옳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럼 저는 왜 이 길을 가느냐? 어머님하고 저하고 그 추억 때문이죠. 예, 어릴 적에 60년대 춥고 배고플 때 그때 뭐 다른 부모도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정말로 목숨을 내놓고 저희를 키우셨어요. 그런 추억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머님을 제가 요양원에 보낼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상업을 포기하고 주변에 다소나마 자분과 반대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어머님을 이렇게 24시간 요양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것을 득실을 따져서는 않겠지만은 제가 이렇게 함으로써 저 주변에 득실이 있을 것이고 제 자신의 득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득실은 이 단기간 이 기간만에만 따져서는 안 되고 전체 제 인생 전체의 득실, 제 가족의 전체의 득실을 같이 따져봐야겠죠. 저는 엄청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가고 있겠죠. 어머님과 저의 추억이 없다면 저도 이렇게 안 할 건데 너무나
아깝고 너무나 제가 죄스럽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부모님을 직접 모시는 분들이 몇이나 될는지 모르겠어요. 혹은 저희 어머님처럼 완전히 손발을 못 쓰시고 또 실명까지 하신 분들, 뭐 실명은 아니더라도 일단은 손발을 못 쓰고 거두을 못 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몸이 가루가 되는 그 순간까지 주물러 드리고 실제 선포해 드리기를 권장드립니다. 적어도 뭐 가족요양을 하신 분들에게는 지금의 제 말이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뭐라 그러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지 이렇게 하신 분도 뭐 있겠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언급했잖아요. 가족여행 하다 보면은 많은 갈등이 있고 또 선택의 기로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선택, 하찮은 선택에서부터 거창한 선택까지. 근데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현재의 내 자신의 인생의 좌표예요. 인생의 좌표를 감지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하고 있는 이 처신이 과연 내 인생의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전체를 파악하고 또 나와 관계되어진 내 가족, 예컨대 형제 자매나 마누라나 부부간이죠. 그 다음에 자식들하고 그런 모든 관계를 종합적으로 화학 반응이 됐을 때 이 가족 요양이 어떤 효과가 있겠는가를 정확히 자기가 파악하지 않고서는 아까 말한 그런 여러 가지 선택에 있어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사실상 내린다 하더라도 주변에 많이 흔들리죠. 이제 저는 엄청난 순위를 가중치를 부과하기 때문에 저는 이 길을 가는 겁니다. 말이 많았네요. 다음에 뵙죠.